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번 이야기는 시청자 콴씨님께서 이야기를 들려주실 겁니다. 콴씨님의 이야기 어떤 이야기일지 같이 확인을 해보도록 할게요. 안녕하세요. 아이고, 콴씨님 안녕하세요. 네, 오랜만입니다. 네, 오랜만이네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요즘 너무 덥죠? 죽을 것 같습니다. 그래가지고. 진짜 더워요. 야, 이래도 되나 싶을 정도로 더운데 오늘 이야기 들려주시면서 쉽게 만들어 주실 거라 생각합니다. 네. 네. 자, 일단은 오늘 해주실 이야기는 호불호가 조금 나뉘긴 하지만 군대 이야기가 될 것 같아요. 요즘에 드라마 DP2가 나오고 아, 그렇죠. 또 이제 군대 시즌인 것 같기도 해서 제가 그때 겪었던 이야기를 한번 들려드리려고 하는데 최대한 모든 분들이 이해하실 수 있게 쉽게 풀어보려고 하니까 잘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맞아요. 그러니까 저도 항상 말씀드리고 싶었던 거는 군대 괴담 정말 무섭거든요. 저 굉장히 좋아해요. 근데 군대 괴담에 군대 용어나 막 위치 설명이라든지 이런 걸 할 수밖에 없잖아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호불호가 좀 생기는 것 뿐이지 귀신 나오는 건 똑같으니까 어찌가 됐건. 그러니까 꼭 네. 한번 그 부분을 중점으로 이야기를 해주신다고 하니까 바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렛츠고! 길이십니다. 콴씨죠. 이 얘기는 어쨌든 부대에서 있었던 일이다 보니까 제가 웬만하면 모든 호칭이나 호명을 다 익명으로 처리할 예정이에요. 오, 좋죠. 네. 그걸 조금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고, 당시에 제가 예전에 했던 얘기를 기억하실진 모르겠지만은 그때 이등병 때 이런저런 막 무서운 일들 막 겪고 나서 어느 정도 저는 괜찮아진 상황에서 부대 생활을 하고 있었어요. 네. 그렇게 제가 상병이 됐을 때 부대 평가를 하는 훈련이 있었어요. 그게 작은 훈련인데 저희끼리만 하는 훈련이에요. 그러니까 중대장님이 저희를 관찰하는 그런 소규모 훈련이었고, 저희는 그걸 준비하고 있던 와중에 제가 축구를 하다가 사고가 났어요. 그래서 다리를 다쳐가지고 저는 훈련을 못하게 됐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훈련에 가지 않고 훈련 나가는 인원들을 도와주기 위해서 도시락 같은 걸 싸서 보내준다든지 아니면은 필요한 물이라든지 음료수 같은 걸 보내준다든지 이런 걸 하면서 부대 내에서 대기하는 상황이었고, 당시에는 훈련이 끝나면은 인원들이 다음날 아침에 복귀할 예정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밤에 마지막으로 인원들 음식을 싸서 보내고 저희는 부대 내에서 쪽잠을 자면서 아침이 올 때까지 기다리는 상황이었거든요. 그래서 한 9시쯤 마지막 음식을 보내고 저희는 이제 부대에서 남은 사람들이랑 같이 몇 명에서 이야기 좀 하다가 잠에 들었는데 갑자기 생각보다 일찍 저희를 깨우는 거예요. 밖을 봤더니 아직 깜깜해요. 아침이 안 됐는데 왜 벌써 깨우지 하면서 다들 정신없게 일어나는데 시간에 보니까 한 새벽 4시, 5시 정도밖에 안 됐더라고요. 아직 복귀하려면 한 4, 5시간 더 원래 남았어야 하는데, 그래서 무슨 일이지 하고 봤더니 보급관님이라고 저희랑 같이 부대를 지키던 간부님께서 뛰어오시더니 지금 인원들 급하게 복귀하고 있으니까 바로 찍거나 분장 같은 걸 내려놓을 수 있게 좀 도와줘라 해가지고 저희는 다 일어나서 대기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때 부대원들이 들어오기 시작했는데 다들 표정이 안 좋은 거예요. 무슨 일이 났던 것 마냥 표정도 안 좋고, 왜 이렇게 빨리 오셨습니까? 고생하셨습니다 하면서 인사를 나누는데 말도 안 해요. 대답도 안 해요. 아, 이거 무슨 일이 났구나, 이거 사고 났구나 해서 저희는 그 인원들 짐 푸는 것도 도와주고 은근히 막 물어보고 하는데 아무도 얘기를 안 해주고 다 그냥 어안이 벙벙한 표정으로 다 짐만 내려놓고 그냥 아무 행동도 하지 않고, 뭐 씻을 사람도 씻고 담배 피러 가는 사람들 담배 피러 가고. 그래서 저희는 무슨 일이지 하고 뭐 물어보고 싶어도 알려주는 사람도 없고 하는데, 제가 당시에 저희 소대에 있는 소대장님을 모시는 분대였는데 저희 분대원들만 복귀를 안 하는 거예요. 다른 인원들 다 복귀했는데 저희 소대장님도 복귀를 하지 않았고, 저희 분대에 있던 제 동기 그리고 선임 몇 명도 복귀를 하지 않은 거예요. 이게 우리 분대에서 무슨 일이 생겼구나, 소대장님한테 무슨 일이 생겼나 싶어서 저희는 그렇게 인원들 도와주고 아침이 될 때까지 시간이 좀 지나갔습니다. 그렇게 아침이 돼서 담배를 피러 나갔는데 그때서야 소대장은 안 오고 저희 분대원들만 복귀를 하더라고요. 제 동기랑 저희 선임 몇 명만 복귀를 해서 그제서야 짐을 풀고서 밥 먹으러 가고 하는데, 제 동기가 호칭을 쉽게 뚫비라고 할게요.
제 동기만 밥을 안 먹고 몇 시간 만에 오더니 그냥 흡연장에서 담배만 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얘한테 물어봐야겠다 해서 제가 가가지고 야 무슨 일인데 왜 벌써 왔냐 사람들 넌 그리고 또 왜 이제 왔냐 했더니 얘도 말을 안 해요. 예. 이게 답답해서 미쳐버리겠는데 밥 먹으러 갔던 저희 분대 선임 중에 한 명이 갑자기 뛰어오더니 방탄 헬멧 있죠? 그거를 제 동기한테 집어 던지는 거예요. 그러더니 갑자기 소리를 지르면서 너 거짓말하지 말고 말 똑바로 하라고. 너 언제까지 그렇게 입 다물고 있을 거냐고. 빨리 솔직하게 다 말하고 안 그러면은 너 믿고 행동한 소대장님 평생 바보 되는 거라고 이러면서 나 애를 혼내는 거예요. 저희는 중간에서 뭘 어떻게 할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선임을 일단 말리긴 했는데 무슨 얘기인지 모르니까 그러다가 일단 저랑 같이 열애되어 있던 그때 새벽에 같이 대기하고 있던 선임 한 명이 저를 끌고서 야, 밥이나 먹으러 가자고 저를 데리고 가서 그 선임이 저한테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그래서 밥 먹으러 가서 얘기를 들었고 지금부터는 이제 그때 새벽에 있었던 일을 말씀을 드릴게요. 예. 일단 새벽에 인원들이 훈련을 하고 있는데 저희는 훈련을 하려면 산 꼭대기에 가서 훈련을 보통 하거든요. 한밤중에 이제 산 꼭대기를 올라서 진지라고 하면 흔히들 이제 구덩이를 파가지고 다 뿔뿔이 흩어져서 거기서 기다리는 훈련을 합니다. 네. 누군가가 올 때까지. 근데 제 동기는 홍신병이라고 제 소대장님이랑 같은 구덩이에서 대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그러니까 무전병이었죠. 전화를 받는 역할이라고 하면 이해가 쉬우실 것 같은데 이때 저희 부대의 훈련이 뭐였냐면 대기하고 있다가 무전이 오면은 조명탄을 던지고 조명탄이 터지면서 훈련이 끝나는 거였어요. 상황이. 그래서 다들 무전이 와서 상황이 종료되기만 기다리고 있었고 예. 상황이 종료되면 거기서 야외 취침을 하고 아침에 다시 산을 내려와서 부대로 복귀. 이게 원래 마무리 시나리오였는데 소대장님이랑 제 동기 똘비랑 같이 기다리고 있었대요. 네. 기다리고 경계만 취하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그때가 밤이고 산이다 보니까 당연히 주변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벌레 소리 같은 것만 들릴 뿐이고 누가 움직일 상황도 아니었고요. 그래서 그때 똘비가 경계를 취하고 있는데 자기가 바라보고 있는 나무 쪽에서 갑자기 수럭거리는 소리가 들렸대요. 그래서 혹시 누가 왔나? 해서 경계를 취하고 있고 소대장님은 누구 왔니? 하고 똑같이 경계를 취하고 있었대요. 예. 그래서 똘비가 얘기를 했대요. 앞에 누구 있는 것 같습니다. 누구 올라온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암고를 외쳤대요. 얘를 똘비 하고 외치면 그쪽에서 뭐라고 답변이 와야 되는데 답변은 안 오고 부스럭거리는 소리만 계속 들리더래요. 근데 여기서 이상한 거는 옆에 있는 소대장님은 그거를 못 느끼는 거예요. 예. 아니 앞에 아는 소리도 안 들리는데 너 왜 그러냐? 누구 온 거 맞아? 하고 물었는데 저 분명히 들었습니다 하면서 LED 후레쉬로 앞을 비춰봤대요. 네. LED 후레쉬를 앞으로 비춰보는데 아무것도 안 보이길래 이게 뭐지? 내가 잘못 들었나? 하고 LED 후레쉬를 끄니까 또 부스럭거리는 소리가 들리더래요. 그래서 똘비가 여기 뭐 있는 것 같다. 이거 소대장님한테 알려드려야겠다 해서 다시 LED 후레쉬를 켜고 앞을 보고 있는데 앞을 잘 보니까 앞에 있는 나무 사이에 어떤 사람이 서 있더래요. 그래서 저기 사람 있는 거 맞습니다. 사람 보입니다 하면서 LED 후레쉬를 좀 더 세게 해서 앞으로 좀 더 이렇게 비추고 있는데 원래 보통 군인들은 머리가 짧잖아요. 그리고 그럼요. 훈련 중에는 방탄모를 쓰고 있기 때문에 안 보여야 되는데 머리카락이 보이는 거예요. 근데 거기가 민간인 통제구역이라서 민간인이 올 수는 없는 상황이었거든요. 그리고 새벽이잖아요. 예. 저게 뭐지? 하고 가만히 보고 있는데 머리가 길더래요. 그래서 멀리서만 봐도 대충 보이는 건 LED 후레쉬라서 정확하진 않지만 어떤 여자였던 것 같대요. 아, 예. 그래서 그 여자를 보고 있는데 부대장은 아무것도 안 보인다는 거예요. 너 껌껌한데 무슨 말이냐? 저기 아무것도 안 보이는데 자꾸 뭘 비추고 있는 거냐? 그러다 다른 간부님들 오면 혼날 수 있으니까 불 끄자 했는데 얘가 불을 못 끄는 거예요. 내 눈엔 보이니까. 그래서 저게 뭘까 하고서 보고 있는데 내가 지금 뭐 졸려서 헛것이 보이나? 이 생각까지도 했는데 소대장님한테 물어봤대요. 소대장님 저거 안 보이십니까? 그 소대장 계속 안 보이는데 무슨 말 하냐? 너 졸려서 헛것 보이는 거 아니야? 그래서 이것만 서로 완복하고 있고 예. 계속 그런 소리 하니까 소대장도 겁이 나는 거예요. 사람이다 보니까. 그래서 자꾸 이상한 소리 할 거면 반대쪽 경계해라. 여기 내가 할 테니까. 그래서 우리 약간의 실갱이를 하고 있는데 그때 그 여자가 똘비랑 눈이 마주친 거예요. 근데 이 여자가 나중에 똘비한테 들은 얘기인데
도무지 그때 그 여자가 무슨 행동을 했는지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안 된대요. 왜요? 자기를 쳐다본 여자가 갑자기 몸을 틀더니 웃으면서 막 춤을 추더래요. 막 굿하는 것 마냥 팔짝팔짝 뛰면서 춤을 추는데 이게 자기만 보고 있는 거예요. 옆에 있는 소대장은 안 보인다고요. 그래서 LED 꺼. 저거 안 보이십니까? LED 끄라고. 안 보이십니까? 저거 하면서 계속 둘이 이렇게 실갱이 하고 있는데 여자는 미친 듯이 춤추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계속 보고 있으니까 애가 너무 무서워가지고 진짜 억소리 내면서 막 기겁을 하니까 소대장이 그때서 얘가 좀 이상하구나 싶어가지고 야, 너 괜찮아? 괜찮아? 하면서 애를 챙기기 시작했대요. 그래서 이렇게 정신없는 상황인데 갑자기 무전이 온 거예요. 훈련 종료할 예정이니까 조명탄 던지고 훈련 상황 종료 예정 이렇게 무전이 온 거예요. 네. 그래서 일단은 소대장이 놀래서 애를 챙기고 야 지금 훈련 끝날 거니까 이거 마무리하고 내려갈 거니까 일단 정신 좀 차려봐 하면서 애를 깨우고 훈련용 조명탄을 꺼내고 있었어요. 네. 근데 이 소대장님이 당시 이제 신임 소대장이라고 오신 지가 얼마 안 된 이제 각 부대로 오셨던 소대장님이셨고 첫 훈련이셨어요. 그래서 이 조명탄을 어떻게 터뜨려야 되는지 이게 좀 헷갈리시는 거예요. 왜냐면 조명탄 종류가 두 종류였거든요. 하나는 뽑으면은 자동으로 발사가 되는 조명탄이 있었고 하나는 저희가 던져야 되는 조명탄이 있어요. 근데 저희 부대는 옛날부터 다 던져야 되는 조명탄을 사용했었는데 소대장님이 일단 당황해서 야 이거 조명탄 어떻게 하는 거냐 똘비야 이거 던지는 거니? 아니면 뽑으면 날아가는 거니? 물어봤는데 정신을 못 차리던 똘비가 갑자기 멀쩡해진 것 마냥 똑바르게 얘기를 했대요. 아, 소대장님 이거 조명탄 뽑으면 자동으로 발사됩니다.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아 그래? 이거 지금 뽑을 테니까 훈련 마무리하자 하고 소대장님은 핀을 뽑았어요.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조명탄은 던져야 되는 조명탄이고요. 뽑고 발사될 때까지 기다렸지만 당연히 발사가 되지 않았고 그 자리에서 터져버렸습니다. 그래서 조명탄이 소대장님 손에서 터져버렸고 예. 피가 엄청 흥건했죠. 그러니까 이제 사고다. 손 쪽에서 사고가 난 거죠. 난리가 난 거예요. 근데 지금 시간은 야간 12시가 넘어간 시점입니다. 산 꼭대기고요.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훈련 종료 무전은 오는데 반응이 없고 비명소리가 들리기 시작하니까 이제 사람들이 몰려들었어요. 그래서 LED를 비추고 사고 현장을 봤는데 손은 이미 없어진 후였고요. 그 상황에서 부대원들이 해야 되는 상황은 네. 손가락을 찾아야 됐어요. 수술을 해야 되니까요. 그럼요. 근데 야간에서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이미 뿔뿔이 흩어졌고 LED로 주고 했지만 이게 안 찾아지는 거예요. 아침이 될 때까지는 도저히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일단은 바다출혈로 쇼크가 올 수도 있으니까 일단은 이동을 하자라는 명령이 떨어졌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중대장님이 오셔서 선생님 부축해가지고 내려가야 되는데 이게 새벽에 보이지 않는 산을 누군가 부축해가지고 내려가는 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보이지도 않고요. 길도 험해가지고 가다가 넘어지고 계속 소리 지르고 아프다고 소리 지르고 왜냐면 아무리 소대장님이라고 해봤자 네. 20대 중반이거든요. 그럼요. 어려요. 네, 네. 지금 와서 생각하면 되게 어린 분이잖아요. 네. 그리고 어쨌든 이게 엄청 큰 사고가 났기 때문에 중대장님은 계속 정신 차리라고 집중시켜주고 어떻게든 데리고 내려가려고 했어요. 근데 갑자기 무전이 왔고 무전에서는 헬기를 보내준다고 연락이 왔고 헬기로 이제 병원으로 이동을 할 거니까 헬기 착륙장까지만 이동을 하자 해서 계속 걸어서 내려가고 있었는데 헬기 착륙장에 도착해서 30분 정도 기다리는데도 헬기가 오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무전을 계속 때려봤는데 헬기 도착하는데 시간이 좀 오래 걸린다. 이 시간이면 그냥 다시 지상까지 내려가서 지상에서 그냥 자동차를 타고 이동을 하자 해서 부대원들은 다시 소대장님 끌고서 다시 내려갔어요. 아래로 내려가서 1시간 반, 거의 2시간에 가까운 시간 동안 손 움켜잡고 겨우 네. 내려가서 차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그때 또 무전이 옵니다. 헬기장으로 다시 오라고. 헬기 보냈다고. 내려갔더니 헬기장으로 다시 오라고 하고 사람은 지금 손이 다쳐가지고 비명 지르고 소리 지르고 난리를 피우는데 그래서 중대장님이 다른 인원들 먼저 걸어서 복귀하고 우리들은 헬기장 가서 소대장 데리고 병원에 가겠다 해서 소대장님이랑 다른 저희 군대원 제 동기 똘비 해서 다시 헬기장에서 기다리면서 병원으로 이동을 했던 겁니다. 그때 네. 이제 저희 부대로 인원들이 새벽에 복귀를 했던 거였죠. 이런 상황이 터졌으니까 아무도 얘기를 못 하는 거죠.
이제 그렇게 되고 나서 나중에 똘비가 밥을 먹고 올라와가지고 제가 물어봤어요. 얘기 들었는데 너 이거 진짜냐? 그러니까 걔가 되게 억울하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예. 나 귀신 같은 거 안 믿는다. 나 귀신 본 적도 없고 예전에 너가 귀신 봤다고 우리랑 같이 있을 때 얘기했던 것도 나 솔직히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렸었다. 예. 근데 나 이번에 봤다. 내가 진짜 봤다고. 와, 근데 그 여자가 미친 여자처럼 계속 나 쳐다보면서 춤추는데 내가 그거를 안 쳐다볼 수가 없었다고. 눈이 거의 반쯤 돌아가는 눈이었대요. 진짜 굿하시는 무당분들이 엄청 몰입되시면은 눈이 약간 희번덕해지잖아요. 맞아요. 희번덕거리지. 그런 상태로 하는데 그냥 무슨 소복 같은 거, 그러니까 원피스 같은데 뭐 꾸미려고 입은 그런 원피스가 아니고 한복 같은 예. 그런 긴 원피스 같은 옷을 입고서 계속 자기를 쳐다보는데 자기가 그거를 시선을 회피할 수가 없었대요. 계속 시선이 가더래요. 자긴 그리고 기억도 안 난대요. 조명탄에 대해서 얘기를 했던 것도. 소대장님이 나한테 조명탄에서 물어본 것도 난 기억 안 나고 그런 대화를 했던 것도 기억이 안 난다. 그리고 우리 이등병 때부터 훈련 똑같이 해왔었는데 내가 그 조명탄을 던지는 건지 뽑는 건지 내가 그걸 왜 모르겠냐고. 나 너무 억울하다고. 예. 근데 이 상황들이 내가 일부러 그랬다는 것 마냥 이렇게 몰고 가는 게 나 지금 도저히 뭘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고. 헌병대 조사 받으러 아까 아침에 갔다 온 거고 그래서 복귀 늦게 한 건데 나는 내가 봤던 걸 얘기를 했지만 당연히 그 사람들은 내 말 아무도 안 믿어줬고 우리 군대에 있는 내 선임들도 내 말 아무도 안 믿어주는데 나 지금 너무 억울해서 미쳐버리겠다. 예.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한테 약간 하소연하면서 얘기를 하는 거죠. 참 안타까운 사실이지만 그 이후로 똘비는 따돌림을 당하게 됐어요. 일부러 그랬다 본인이. 이런 식으로. 네, 이거 본인이 아는 척했다가 사고 난 거다 이러면서 그 친구가 봤던 걸 저희는 보지 못했으니까. 네. 근데 저는 예전에 뭐 귀신이라든지 이런 걸 봤던 입장에서 그 친구의 말을 아예 무시할 수는 또 없겠더라고요. 왜냐면 저도 그렇죠. 이등병 때 사격장에서 이상한 걸 봤던 적도 있고 가위 들리면서 고통받았던 적도 있다 보니까 이게 무시할 일이 아니더라고요. 근데 그러고 나서 똘비는 결국 부대 내에서 따돌림을 당했고 나중에 병장쯤 돼서야 회복이 좀 되는 상황이었고 소대장님은 병원에 입원을 하였습니다. 근데 듣기로는 아침에 다시 몇몇 부대원들이 가서 손가락을 찾았고 결국 찾았어요. 몇 개를 찾았지만 이미 시간이 많이 지났고요. 이미 괴사해서 다시 붙일 수는 없다고 판정이 났어요. 네. 그리고 그 소대장님은 부모님이 굉장히 높으신 분이었습니다. 군인이셨는데 굉장히 높으신 분이었어요. 유일한 아들이었고요. 예. 자기처럼 똑같이 높은 계급의 군인이 될 예정이었는데 그 사건으로 끝나버렸습니다. 소문이 없이는 총을 못 군생활 할 쏘니까. 수가 없으니까요. 예. 정말 좌절할 만한 상황이 생긴 거죠. 예. 그래서 그분이 부대를 오셔가지고 진짜 개박살 냈다고 들었어요. 오셔가지고 예. 너네 뭐 하는 거냐, 사건 똑바로 조사하고 재조사해라 이러면서 약간 갈구면서 얘기를 하는데 안타까운 일은 책임을 지고 싶지 않았었나 봐요, 부대에서는. 그래서 이 모든 사건을 그냥 소대장님의 과실로 인해 발생한 사건이라고 마무리 지었어요. 그래서 그로 인해서 제 동기인 똘비도 벌을 받지 않았고요. 예. 얘는 그냥 옆에 있던 목격자일 뿐인 거고, 왜냐면 얘가 증언한 게 맞으면 부대에서도 이 친구에 대한 심리검사부터 해서 책임을 또 져야 되고, 예. 사고가 난 소대장을 지원해줘야 되잖아요. 이로 인해 사고가 났으니까. 그래서 그러고 싶지 않아서인지 모르겠지만 소대장의 과실로 인해서 사건이 마무리됐다라고 얘기를 해서 이 소대장님은 아무 지원도 받지 못했고요. 네. 결국 평생 꿈이었던 군생활은 이로 인해서 끝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러고 나서 이제 나중에 사건이 어느 정도 조용해졌을 무렵이에요. 네. 저희가 밥을 먹으려고 취사장에 갔는데 뜬금없이 취사장에 모금함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모금함에 뭐라고 써져 있는지 제가 봤는데 신임소대장 박땡땡 소위의 실수로 훈련 도중에 사고가 발생했고 병원에 입원하여 수술하는 중대한 사건이 발생하였지만 결국 수술에 실패했고 안타깝지만 모두 박땡땡 소위를 위해서 모금을 도와주길 바란다. 그리고 제 동기 똘비는 그 이후에 좀 이상해졌습니다. 애가 원래 되게 소극적이고 운동도 가끔 참여할 엄청 순진한 친구였어요. 저희들 다 쉬는 시간에 놀고 뭐 운동하고 노래방 가고 할 때 이 친구 책 보고 막 이랬던 친구였거든요. 네.
근데 그날 이후로 애가 좀 많이 바뀌었습니다. 진짜 다른 사람 된 것 마냥 가혹행 같은 것도 심해졌고요. 후임들도 많이 후임들한테? 괴롭혔고요. 네. 한때는 너무 좋은 선임이다 하면서 다 따라들었던 후임들도 무서워서 같이 군생활 못하겠다. 마음의 편지라고 하죠. 그것도 많이 신고당했어요. 근데 항상 신고당할 때마다 인원들이 적었던 얘기는 정신분열인 사람 같다. 아, 잘해주다가 갑자기 다른 사람인 것 마냥 변해가지고 뭐라 한다. 예. 그래서 제가 한번 물어봤어요. 너 애들한테 그만 좀 하면 안 되냐? 글쎄, 우리 저녁하는데. 그랬더니 나는 그런 적이 없는데 얘네들이 왜 나한테 이렇게 얘기를 하는지 모르겠네? 너네 옛날에 내 말 아무도 안 믿어줬잖아. 근데 지금 그 사람이 나랑 같이 있는지 니네가 어떻게 알아?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 말이야, 이건 또? 예. 좀 소름이 돋아가지고 제가 물어보진 않았는데 자기가 한 게 아니라고 항상 증언을 했대요. 네. 그러니까 예전에 소대장님 사건 때처럼 난 그런 말 한 적 없다. 난 애들 혼낸 적 없다. 그래서 그럼 누가 그런 거냐? 그랬더니 모르죠 하면서 맨날 둘러대고 마치 자기 안에 다른 사람이 있는 것 마냥 행동을 했대요. 저는 그게 지금 생각해보면 이게 군부대잖아요. 저희가 만약에 사회에 있다면 이런 일이 생긴다면 저처럼 절에 간다든지 뭐 무당을 찾아간다든지 어떻게 조치를 받을 수가 있겠죠. 그렇겠죠. 근데 여기선 그런 일이 없다 보니까 그 귀신이 달라붙었던 게 아닌가, 빙의가 된 게 아닌가, 다른 사람인 것 마냥 그런 네. 생각을 가끔 하긴 합니다. 그래서 전역하고 나서 가끔 당시 부대원들 연락을 해요. 뭐 지방에 내려가서 만나기도 하고 그분들이 올라와서 같이 얘기도 하고 하는데 그 친구 소식만 전혀 들리지가 않아요. 요즘에 저희가 보면 다 찾을 수 있잖아요. 예. 페이스북이라든지 인스타라든지 뭐 어떻게든 소식이 들리거든요. 네. 근데 그 동기놈이 지금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 아무도 모릅니다. 와, 이거 완전히 미스테리로 그냥 빠져버렸네요. 알 수가 없네, 이게 사건이. 네, 이게 참 답답한 노릇이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밖이었다면 어떻게든 도움을 받을 수 있었을 거예요. 본인의 종교를 찾아갔다든지 네. 절을 갔다든지 무당을 받는다든지 했을 텐데. 그래서 그날 동기가 봤던 그 춤추는 여자가 도대체 무엇인지도 참 미스터리하고요. 평생 어떻게 보면 어딘가에서 죄책감을 느끼면서 살아갈 그 동기인 똘비가 참 안타깝고, 그리고 이 사고로 인해서 본인의 꿈이 짓밟혀진 소대장님한테도 참 안타까운 사건이 아닐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양쪽 다 안타깝긴 하지만 그래도 콴신님, 저도 질문을 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그 동기분이 귀신에 네. 들렸다고 빙의가 되었다고 생각하는 점, 분명히 정신이 이상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것보다 빙의 쪽에 좀 더 무게를 싣는 이유가 있을까요? 보통은 저희들도 시간이 지나면서 많은 사람들을 보다 보면 이 네. 사람이 연기를 하는 건지 아니면 진짜 아픈 건지 그렇죠. 아니면 진짜 뭐 이상한 건지가 느껴지는데, 저만 그 생각을 해서 이 사람이 빙의된 것 같다 얘기를 하면은 그냥 우스갯소리로 넘어갈 수가 있는데, 네. 저랑 친한 사람들이 다 그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저희가 높은 계급이 되면 본인이 하고 싶은 걸 부대 내에서 한다고 하지만 보통은 예를 들어서 저희가 같이 밥을 먹으러 가는 시간에 다 같이 밥을 먹으러 가야 돼요. 근데 예. 이 친구가 갑자기 안 보입니다. 그럼 어디 갔지? 찾아보면은 노래방에도 없고 따지방이라고 하죠. 컴퓨터 그렇죠. 하는 곳에도 없고 내무실에도 없어요. 담배 한쪽만 피우는 데도 없고요. 없고. 없어요. 원래 담배 피던 친구였는데 그 이후로 담배 안 폈습니다. 근데 창고에 그냥 혼자 들어가 있다든지 창고에 그냥 혼자 서 있어요. 너 여기서 뭐하냐? 이러면 잠깐 뭐 좀 찾고 있었다 하면서 그냥 아무렇지도 않다는 듯이 나오고 예. 그런 경우도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봤을 때는 얘가 이상해진 시점은 얘 말대로면 새벽에 뭔가를 봤을 때 이유다 보니까 야, 진짜 귀신 들린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많이 오갔어요. 저희 쪽에서. 그러니까 지켜봤던 선우임들이 봤을 때는 뭔가 일반적이지도 않고 진짜 귀신 들린 거 네. 아니야?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확 사람이 이상하게 바뀌었다라는 거네요. 그리고 병원 가보자라는 얘기도 나왔었어요. 예. 너 그렇게 안 좋으면 병원 가봐. 병원 가서 검사 한번 받아보고 예. 야 혹시 아냐? 너 만약에 이상한 거다 싶으면 전역할 수도 있는데 병원 가서 검사 한번 받아봐 했더니 병원 한번 가볼까? 하고 다음날 되면 저 병원 안 가도 됩니다. 딴 사람인 것 마냥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거의 반반이었어요. 나 쟤 진짜 미친놈이구나 하거나 아니면 쟤 진짜 귀신 들린 거 아니야? 이런 얘기 많이 들었었고, 지금 뭐 들리는 소식이 없긴 하지만 네. 이게 무소식이 소식이라고 그래도 어딘가에서 잘 회복해서 잘 살고 있었으면 좋겠네요. 이거는 어쨌든 콴신님은 개인적인 무게를 실긴 실었지만 이거는 듣는 분들에 따라서
판단할 수 있는 이야기가 되긴 하겠네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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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쪽 다 좀 안타까운 이야기긴 했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네, 제가 어떻게 좀 이해하시기 쉽게 설명을 하다 보니까 네. 좀 많이 간추려진 부분도 있는 것 같아서 얘기가 좀 루즈했었던 것 같기도 한데 아닙니다. 아닙니다. 너무 집중해서 잘 들었어요. 잘 들어주셨으면 감사합니다. 이야, 관장님은 뭐 말씀 워낙 잘하시니까 믿고 듣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오늘 관신님께서 소름 끼치는 군대 괴담 이야기를 들고 와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이 이야기는 뭐 여성분이든 남성분이든 전부 다 이해가 다 잘 됐었던 그런 무서운 이야기가 아니었나 생각해요.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 이야기를 들으신 여러분들의 생각과 의견이 궁금합니다. 그리고 아마도 콴신님이랑 그때 당시에 같이 복무하셨던 선우인분들은 이 이야기를 아실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혹시라도 그런 분들 계시다면 댓글 꼭 같이 남겨주시면 어떨까 생각하고요. 우리 시청자분들의 의견 꼭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